최근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안에 있던 메이데이 사우나가 폐쇄되면서 민간 위탁 운영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의 당초 목표였던 시민의 복지 증진이 아니고 수탁단체의 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래 여기가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위탁이 됐던 건가요? 이 건물 자체가 2005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기관에서 쭉 위탁을 받아왔던 거죠. 네. 그동안에 적지 않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위탁이 이어져 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구비 13억에 시비가 24억 등 총 51억짜리 이제 4층 건물인데요. 지금까지 2012년도에도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업 계획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지를 못했었고요. 2017년도에도 1억 6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공과요금이 또 체납됐었고 네. 그 당시에도 1월에서 6개월짜리 회원을 모집하고 또 잠시 문을 닫은 적도 있었어요. 아, 전력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계속 상습적으로 미납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총 채무가 7억 4,600만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면면을 한번 보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이 2억 4,200만 원이고 점포 전세대금이 1억 1,700, 공과금과 대출금이 2억 3천이고 제일 큰 620명의 회원권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악성 채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장사를 잘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적자가 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애당초에 위탁 운영을 맡겼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이 예전부터 드러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위탁 운영을 받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암묵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 거래 같은 느낌이 드는 위탁들이 있어요. 이 시설도 메이데이 사우나 같은 시설도 한국노총 출신의 시의원이 김한주 전 그 시장 시절에 이제 강력히 요구한 거잖아요. 사실은 태생부터가 한국노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텐데 그동안 10년 이상을 갖다가 못 본 척한 거죠. 그리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행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은 행정에서 그동안에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해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위탁사유 해지예요. 2012년부터 지금 감사 내용 나오는 건 해지했어야 돼요. 해지하지 않을 거였다면 기간 만료 이후에 적어도 다른 단체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회의록을 쭉 보니까 다른 단체가 공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들어온 단체 자체가 없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회의록 내용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게 한국노총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어서 이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줬던 건데 사실 이게 내 돈이었다면 그런 기회를 줬었을지 저도 그건 좀 의문입니다. 지금 한국노총 담당자는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고 하고 거기 써붙인 문구에는 전주시청 담당자 연락처만 적어서 괜히 그쪽으로만 전화가 간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독립재산제니까 한국노총이 다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시청이 서로 조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전주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투자가 되고 투여가 된 이 시설과 사업에 왜 책임이 전주시에 없습니까? 민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공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거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임이고 위탁일 뿐이지 본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반성은 못할 망정 내 책임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장님 생각하고 다른 게 저는 이거는 전주시도 제대로 된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거는 맞는 말이지만 네. 일차적인 문제는 저는 한국노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우리 메이데이 사우나가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한국노총에서 회원들에게 공고를 어떻게 했냐면 보일러 공사한다고 했습니다. 되게 거짓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8일 날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월치 상하수도 요금 7천만 원 못 낸 것 때문에 단수 조치당한 네. 거거든요. 이게 전주시 책임인가요? 다른 민간 위탁 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업체에서 이렇게 시청 비서실에 문의하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을까요? 전 없어요. 이건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 건물을 요구한 것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노총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노동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표방하는 노동단체나 노동조직들이 저는 이런 데서 정말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여지들이 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전주시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얼핏 듣기로 전주시 입장은 여기가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 수탁료를 받지 않고 그냥 수탁받은 단체가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득을 얻으면 이득을 가져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거기가 얼마나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이런 거를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 관여할 필요도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맞는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공적인 답변인데요. 조금 이 근로자 종합복지관하고 다른 이제 전통시장의 고객상가 지원센터, 여기도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데 전통시장의 지원센터들은 정산의 의무를 조례에 담아놨어요. 분기별 정산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근데 사실 여기는 아까 계속 있었던 말씀들처럼 분명히 도덕적으로 엄청난 결함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전주시는 2012년, 17년 신호를 계속 무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동의를 해서 10몇 년을 가는 게 아니라 3년마다 동의안을 내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적격 사유가 안 되는 단체한테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로는 이제 오늘 확인해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협약 해지를 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어차피 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 기관이 지금 위탁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올해가 12월 달이 위탁 기간 어차피 만료거든요. 너무 이제 와서 이렇게 저는 보낸 것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이게 3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이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지만 선정심사위원회가 항상 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심사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대체 어떤 내용을 놓고 심사를 했는지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선정심사위원회는 노동부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사람들은 이 현황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공모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저는 그렇게 보일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 부분도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전주시에 몇 번 지금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확인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메이데이 사우나 사건 때문에 좀 더 크게는 민간 위탁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그래서 그 논의를 민간 위탁 운영 제도 자체로 좀 넘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민간 위탁 제도가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초에 취지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마련된 제도인가요? 네, 사실 원래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이 하나인데요. 이제 행정기관 사무를 이제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좀 맡겨서 그 명의 하에 좀 책임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이나 행정 능률 향상 그리고 또 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행정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걸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민간위탁 사업들이 이제 행정의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국장님 두 분께서는 민간위탁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니까 폐지하고 전부 다 정부가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일단 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많은 사무들이 충분히 공공의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다, 담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면은 전문가를
그 고용을 하면 됩니다. 채용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 위탁 예. 제도가 필요한 부분 자체를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 그러니까 저는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간 위탁이 처음에 시작됐던 취지 자체가 네. 비용 절감과 책임의 외주화거든요. 네. 그 공공의 사무를 애초에 민간 위탁하는 게 맞느냐, 여기서부터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가 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은 네. 뭐 전주시에서 현재도 민간 위탁을 많이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민간 위탁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없다라고 투명해지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걸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 위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기관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변에서 활용하는 거는 문화의 집이 있고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 전주시 교통공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설들이 7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요? 네, 75개가 운영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직접 채용이나 이제 임기직 공무원이나 이런 방안들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려면 공무원 정원 규정이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TO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임기직 공무원을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다고 하면 실제 공무원 조직의 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이건 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전문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없어져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이미 없기 때문에 보완하는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생략되는 건 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를 단번에 모든 민간 위탁을 이제 공영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98년 이후에 그 민간 위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복지, 환경, 위생, 문화, 보건, 의료, 시설 관리 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임금이세요. 네. 네, 저임금이고 정말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민간 위탁 부분이 이런 국민과 맞닿아 있는 국민들이 정말 서비스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부분만 민간 위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느냐. 네. 이제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간 위탁이 곧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9월 달에. 네, 그 9월 달에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는 민간 위탁 시설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네. 사실 저희도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그랬을 때 민간 위탁 시설들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 경계에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위험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규직 되는 현상, 이 정규직 되는 방향과 실제 지금 민간 위탁의 근로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거, 이 투트랙으로 가는 방식이 조금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접근되는 건 필요합니다. 아까 가이드라인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덧붙이면 사실 가이드라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오더라도 그냥 기존에 계시는 민간 위탁 사업장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대단히 협소하게 나올 걸로 지금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러면 열심히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대행업체로 된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위탁된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데에 대한 민간 위탁은 공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급박한 주장은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박한 주장을 한다고 한들 정부에서 급박하게 안 하지 가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요구를 할 때 급박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시만 하더라도 여러 이제 그 위탁들이 있어요. 여러 위탁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이나 전주시에서 특정 법인이 아주 여러 곳을 위탁하고 있는 곳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종교 법인이죠. 네. 어떤 특정 기관에서 막 20곳, 30곳 되는 곳을 하는 거는 그럼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 그럼 그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충분히
그냥 그걸 행정기관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향이다. 실제 그 문제는 자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민간위탁기관이 다 자기네들이 사업비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전주시가 지원하는데 그중에 몇 프로를 자부담을 맡겨요. 근데 복지시설들은 자부담을 내서 운영할 시설들이 상당히 없어요. 저희가 수탁이나 이런 거 동의안을 내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단체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줘서 문턱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데 한 번 위탁이 되면 그 위탁한 단체는 많은 경험을 쌓잖아요. 행정의 역할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공모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뭐 폐해로 여러 가지 지적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뭐 투명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시나 행정에서 얼마나 그 사무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견제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부분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한 군데가 위탁을 받으면 계속 이번에 메이데이 사우나처럼 그냥 계속 재계약, 재위탁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탁 기간이 끝나면 아예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예 거기서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 재계약해줘도 괜찮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재계약, 재위탁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여러 사무들이 있는 건데 책임이 사실 이제 외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의 결과에 가장 큰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탁이 해지되는 거 딱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책임을 그러니까 위탁을 맡긴 원 기관이 지도록 뭔가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수탁을 줘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원 기관에 그 수탁을 준 책임 부서나 부서의 장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던져줘 버리고 알아서 운영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는 몰라 이렇게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임의 외주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장님 의견이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모든 책임을 다 공공이 떠안기에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12개 거기는 민간 대행이지만 청소 업체 같은 경우를 만약에 공공이 다 끌어안는다면 청소할 때는 청소 업체가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를 그렇죠.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12곳 업체가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 전체 그 개수가요. 대행까지 하면 88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간위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국가 예산 중에 한 1.8% 정도가 민간위탁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전주시는 대행까지 하면 4%가 넘죠. 상당히 전주시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노동자들의 처우는 보시면은 실수령액이 평균 내보면 250이 안 됩니다. 일단 전주시의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현재 현황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는 게 행정청에서 굳이 일일이 근로자들을 감독할 책임을 벗고 관리 감독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 외주를 준다는 차원에서 좀 업무 부담을 덜고 싶은 책임을 면하고 싶은 그런 유인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데는 의견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논의인데요. 아까 민간위탁 제도가 필요한 취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 효율성, 능률성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위탁을 받고 운영되고 있느냐 이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위탁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은 기성 단체들한테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신진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엄두 자체를 못 내요. 네. 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수탁 한 번 맡으면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관이 잘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오히려 그 기관이 잘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기존의 관성에 젖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평가에 대한 우리도 좀 사고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어떤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유지가 안 되는 문제는 없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거의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딜레마예요. 아까 메이데이 사우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노총목, 여기는 특정 종교목 이런 식으로 해서 관행적으로 행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정치권에서 또 압력도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제 위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고 그리고 자세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서를 가지고 재위탁할 건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공개했을 때 제외하지 않을 건지. 그래서 일단 그런 엄격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둘 다일 것 같은데요. 둘 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나도 그럼 이 기관이 아니면 다른 데에 공모를 하면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느냐, 다른 데가 맡을 수 있느냐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해 가는 게 맞다. 단계적으로라도 흡수해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활 폐기물 그 수거업체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12개잖아요. 12개 처음부터 12개 아니었거든요. 늘어났어요. 그게 계속 개수가 늘어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끝나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과연 전문성이 있어서 이 업체들이 막 개수가 늘어날까요? 아니겠죠. 이게 뭐 전라북도 도내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뭐 익산, 군산, 남원 이런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전주시가 유독히 업체가 많이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그 민간위탁 사업을 받으면 그게 뭐 거기다 이렇게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뭐 돈은 돈대로 다 이렇게 따박따박 잘 나오고 어떤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거죠. 이게 이런 지금 관계들 속에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전문성이란 게 그렇게 민간 위탁에 중요한 어떤 그 요인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아 왔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한옥마을의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엄격한 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평가들이 대부분 문서화로 해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옥마을에 한 시설이 3명이 일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는 거기를 관리하고 시민들 서비스를 대응하고 하는데 퇴근하고 맨날 문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감사도 있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감사 말고도 또 뭐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도 있죠. 그리고 매년 평가 받죠. 이게 저는 사실 이런 평가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회계감사나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식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실제 저도 평가위원으로 가보면 이제 팀을 묶어요. 전문가로 뭐 교수분들, 시의원, 회계사 이렇게 팀을 묶어서 이 4-5분이 보통 5개에서 7개 시설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하루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거기를 이용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루 가서 거기서 서류 보고 그다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평가가 될 수 없어요. 맞아. 특히 평가 문항도 어떤 문항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한옥마을이 야간에 개장을 많이 한 게 점수가 높아요. 시설이. 근데 거기는 야간 수당이 없어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운영하면 점수를 더 잘 받는 거예요. 감사는 일방적이지만 평가는 상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기관장이 아니라 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기관은 이런 게 장점이니 이런 것들도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야 그분들도 평가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나 이런 일에 대한 애착도 생길 텐데 너무 일방적인 평가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하고 그 잠적하신 한국노총 전주환주 지부장님 덕분에 풍성한 토론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해야 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한 줄 총평만 돌아가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은 공공기관의 행정사무 책임의 떠넘기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밑에가 금이 많이 가 있는 그런 곳에 독에다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다. 더 늦기 전에 좀 정책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 위탁 운영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같이 논의해서 바꾸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바생 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 광역 지자체 중에 전북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평균 시급은 8,581원으로
평균 8,881원인 광역시도의 시급보다는 300원 낮은 것으로 드러났죠. 바야흐로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충당할 텐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보장 같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2번 울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